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15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였던 3세 최강자를 가렸던 일요일 부산 오경주 경남 신문배 대선 경주는 영광의 시크릿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위는 마이티 파워가 차지를 했고요. 당시 불량유로 컨디션에서도 역시 뚝심 좋은 2두의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일단 이제 부산의 3세마 대표는 결정이 되었죠. 올해 이제 4월달에 캐럿 컵마일 대상 경주 두 마필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편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3주차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와 또한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이 존재하는 경주까지 낱낱이 살펴서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8번 투투탑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에서 더군다나 전개까지도 딱 떨어지게 좋아지는 편성을 만났어요. 예측 외측에서 걸음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대를 만난 이번 경기에선 편성 찬스를 맞이한 8번 투투탑으로는 이번 편성만큼은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강조드려야 될 전력입니다. 이번에 외선으로 나와 있고 상대 방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동방어리어의 꾸준함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8번 원더풀밸리라는 말도 이번 경주 앞둔 훈련 모습에서 매우 회복된 모습,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이번 경주 가장 좋은 좀 목병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10번 파워풀핏이라는 말인데 최근 뛰어온 이 두 경주보다 더욱 약편성을 만난 만큼 첫 입상 도전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사포리는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스피드도 강화된 가운데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겠으며 이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한 발 더 써줄 말이 7번 말리부 별이 되겠습니다. 앞말 감량 혜택 2kg에다가 3세마 0.5kg 감량까지 54.5의 아주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 여건이 좋고 또한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여기서도 선행이죠. 10번 이 터프 그린이 되겠습니다. 1600m 출전하는 6번 치프 리더 역시 앞말 2kg 감량 혜택까지 6번 치프 리더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도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까지는 7번 아메리칸 파워의 회복세는 가장 눈에 띈다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어피오균면의 지금의 모습에서 1번 게이트면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요. 설령 선행을 못 간다 할지라도 2선에서의 운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1번 어피오균면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신계벽도 있죠. 직전에 비가 왔고 불량지로 컨디션에서 중위권에서 전기를 펼쳐내며 모래 맞고도 막판까지 아주 좋은 근성으로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했고 이번에 3.5kg 감량 혜택이 있고요. 제광국 훈련 당시에는 마필 상태가 빠릿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자유전개 입점을 가지고 있는 최근 아이스데이브의 회복 가능성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6번만 도쿄블루가 골절 때문에 휴양이 길었지만 이 마필이 정말 스피드만큼은 1200거리까지 끌릴 만큼 여유가 좋은 전력이라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 마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5번 쇼트스톱 직전 경주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 상태 여전히 좋은 만큼 다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앞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 두 마필이 강한 인기몰이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마필의 당일 인기마로 부각될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도 높아요. 하지만 그 하위 등급의 또 앞말 경주고 전개 민감성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빈틈 파고도 복병 전략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금요일 스타트에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만 스타트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란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사실상 전력 차이는 좀 드러났죠. 이 강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2대 마필의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누가 있느냐,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이번 경주의 관건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바로 외선에 있는 10번마 에이스 붐이란 전력입니다. 데뷔 초부터도 주폭은 좋았는데 운영의 미스가 조금 있었었죠. 아직까지 마필 자체가 뛰는 것을 꼼꼼히 체크해보면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전 만에 치렀었던 12월 달의 경주에서도 외선에서 가담한 가운데 코너에서 자리를 못 잡고 모래 맞고 약간씩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경주에선 빠른 마필이 없었던 활랑우가 이제 단독 선행을 나서버리고 강하게 몰아서 이산 외곽을 자리를 잡자 여유 있게 입상을 하게 되죠. 지금 게이트가 밀려 있는 것이 이 마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구도입니다. 안쪽 자체에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도고 자리 선점 자체도 무리가 없는, 또한 힘 대결에서도 질 이유가 없는 에이스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유현명 기수의 연속 기승은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한 마필 에이스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오바마 퀸 오브 아델이 눈에 띄죠. 역시 이 마필도 모래 반응 자체는 아직까지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장점은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도 초반에 발주 시 약간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한 가운데에서도 추진 없이 가담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이라서 서승훈 기수의 강한 추진이라면 선입가담 무난하게 가능해진 오마 퀸 오브 아델은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변화를 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퀸 오브 하트와 1번 초동 진주를 이제 보편권의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마 퀸 오브 하트 역시 빠르게 스피드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직전에 1300 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빠르게 이선에 가담한 이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두권과 경합하는 레이스를 펼치고도 끝까지 중석을 지켜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 1000m라면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데뷔 전 아쉬웠던 1번 초동 진주가 주행심사 당시에는 힘의 여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선두권에 가담하는 스피드는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데뷔전은 아예 충돌하면서 늦어버리면서 전개가 밀렸다 보였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인코스에서 초반에 늦바라지 않고 운영에만 가담해줘도 힘적인 주폭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번마 초동진주의 역습, 당일 상태 체크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 우선 2두의 마필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후순위 3위권의 마필도 염두에 보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우선 10번마 에이스붐, 모든 조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좀 더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가신 것이 현명한 경주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부산 1경주는 중심마 2마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겨낼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편성입니다. 저 역시 10번 에이스붐을 중심으로 5번 퀸 오브 아들까지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제 나머지 빈틈을 파고들 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11번 터프칸이란 말을 한번 복병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10번 에이스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훈련식 컨디션 올라온 모습에 이 11번 터프칸이 처음으로 앞선 전개를 선행마 바로 옆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좀 만났기 때문에 한번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번 투투 사이먼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데뷔 전에는 점프를 하면서 출발 실패하고 직전에는 또 내측으로 기대면서 출발을 망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 만큼 정상 출발 선입 전개라면 전개 이점으로 어차피 2마리 말고 뚜렷한 말이 없는 편성에서 한번 빈틈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번 투투 사이먼의 잠재력과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투투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열어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데뷔전 때에도 늦고 진로가 막히고 직전에 약간의 충돌 속에서 발주 자체를 2번의 경주 모두 원활하게 받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주행심사에서도 재건 마필들 사이에서 흐름을 따라갔던 모습은 있기 때문에 2주 강행군 마방에서 지금 2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안쪽 이번 투투 사이먼은 그 중에서는 좀 더 나은 가치를 저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까지는 좀 체킹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요일 스타트 1경주는 보여준 액면으로 10번 에이스붐과 5번 퀸 오브 아델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도 높겠죠. 10번 에이스붐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최단거리 외선 따라가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5번 퀸 오브 아델은 늑발기가 아직까지는 좀 잠재되어 있는데 직전에도 3세 경매마 경주 요 편성보다는 좀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앞발 들고 출발을 했죠.
출발이 매끄러우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앞선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뭐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레이스를 충분히 빠른 흐름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담하는 그 스피드와 근성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변화가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자 역시 빈트파고도 복병 전략 한두가 더 눈에 띕니다. 바로 8번 맥스파워입니다. 자, 이 말도 과거 이제 기대는 악벽도 있었던 말인데 어느 정도 주행이 안정화돼 있고 직전에는 의외로 밀어 적극적으로 내측 게이트 이점에 선행을 받아냈습니다. 자, 압박을 받고 막판에 전방 250m 지점에서 무너졌지만 직전 당시 거리가 1300m였어요. 이번에 거리 내렸고 초반 전개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또 김어수 기수가 지난주에 200승 달성을 했죠. 한결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번 금요경마 자 기승할 듯한데 여튼 8번 맥스파워가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보이고 거리 내렸다라면은 이 8번 맥스파워가 10번과 5번 자 두 마필 구도를 깰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는데 백동일위원 요 8번 맥스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2주 마필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번 투투 사이먼과 이제 맥스파고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전의 경기에서 유현명 기수가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나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는 코스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를 내렸어요. 기본적으로 맥스파워란 마필 자체가 순간 스피드가 빨랐던 마필이 아닌데다가 이런 류의 마필들 자체가 1000m 자체에서는 그렇게 그 갖은 순발력을 소진돼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의 마필로는 전혀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안쪽 뭐 4번 퀸 오브 바트나 뭐 퀸 오브 알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깥쪽에 있는 아까 최성진 의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터프칸이나 마필도 순간 발전 능력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의 맥스파워보다 월등히 좀 앞선다라고 평가를 해서 아직까지 크게 변화를 못 느꼈던 맥스파워는 두 마리 비교 중에서는 안쪽 이번 투투 사이먼에 좀 더 우위를 뒀던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는요. 일단 뭐 잔잔하게 결론이 날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 우위를 따지자면은 10번 에이스붐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미승리마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치러본 마필 중에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 있는 반면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높은 관심이 가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외곽에 9번 트루벨러입니다. 자, 데뷔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연달아 두 번의 경주 모두 인기 대비 졸전이었죠. 자, 11월 16일 경주 이후에 그때는 초반에 추돌 여파로 경주를 망쳤고 이후 공백 이후 직전에 1월 25일 경주는 흐름도 빨랐고 상대 강한 구도 속에 다소 이선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직선에서 굳이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번 트루벨러 자, 실전 3전째 맞이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싸워왔던 상대보다는 한결 약체급 편성 만났다라고 평가가 들고요. 앞선도 그리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 레이스, 앞선이 약해 보이는 구도 속에 이 9번 트루벨러가 자, 전개상 또한 능력상 한 수 위의 전력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저로의 입장 찬스가 되겠습니다. 이 9번 트루벨러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경주인데 자, 안쪽에 2번 파티 라이언이 자,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는 능력 미달,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 상위 등급 재건마와 함께 뛰었고 황걸 탈퇴한 면모로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말입니다. 자, 2번 파티 라이언은 주행심사 시 당시 발주가 좋아졌고 인코스에서 내선에서 전개를 펼치며 의도적으로 앞선 마필에게 모래를 맞춰가며 실전 방불케 하는 주행심사를 치루었던 말이고 막판에 여유있게 통과한 전력입니다. 자, 훈련 거듭할수록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이번에 데뷔전을 위해서 망사능 가면과 계란은 큰고리 제갈, 승인 제갈까지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자, 데뷔전 편성 자체가 약하죠. 자,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 2번 파티 라이언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4번 탐나 리스트가 직전 경주 역시 은근 상대 강한 구도 속에 3차까지 했던 말이에요. 당시에 내측 갇혀 모래 맞고 다소 이제 중위 내측에선 전개가 처졌음에도
막판에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겠지만 직전에 다소 초부 중반 전개 처지고도 막판에 그 근성 있는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다라는 거죠.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역시 직선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4번 탐나리스트 도전 4정권에 있겠고요. 8번 스마트 위너가 자 후드염으로 데뷔전이 늦어진 마필인데 데뷔전 이후에 아직은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거리가 모두 최단 거리 1000m였다라는 거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 8번 스마트 위너는 후미 외곽을 돌고도 막판에 외선에서 올려붙이는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경기 대폭 거리 늘려 1300m 출전에 8번 스마트 위너도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도전 세력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편성 혹이 만났고요. 전개까지 유리한 말이죠. 이제는 입상을 해야죠. 9번 트루벨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파티 라이언이란 신의 전력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가볍게 이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이라던가 모래에 대한 발언도 꾸준했었고 직선 중앙부터는 거의 추진 없이 통과를 가할 때 그 모습 안정감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아서 강하지 않은 상대 속에서 데뷔전이라도 높게 평가해야 되는 전력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탑라리스트를 좀 더 높은 선입권의 가드 세력으로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구도입니다. 트루벨러를 아예 무시하진 않지만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가 너무나 좀 실망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당일 상태가 좀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자 어찌됐든 여타의 마필들 중에서 저는 이 2두의 마필이 좀 복병이 될 거란 판단을 합니다. 하이 등급 단거리에서의 이제 가장 큰 쟁점 자체는 이제 기습이죠. 이렇게 전력의 변화가 크지 않은 마필들 사이에서는 스피드를 보연사 마필들 자체가 아예 기습을 가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꽤나 많이 나오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쪽 1번만 우승지킴이 6번은 그랜드 질주가 그런 류의 마필이 될 텐데요. 1번 우승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중앙에서 차분히 선두권을 나섰습니다. 코너에서 이제 코너링을 크게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선에서 3선까지 밀려버렸지만 나름대로 끈기를 보였던 전력이라서 인코스에서 도망 나선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6번 그랜드 질주란 마필도 실전 변화가 발주가 좀 크게 잘 안 됐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직전 경기 1600에서 2선까지 가담하면서 끈기를 좀 지켜놨다는 부분에서 줄어든 1300이라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조에서 동반 출격을 하고 있고 두 마리 마필 중에 분명히 기습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1번 우승지킴이, 6번 그랜드 질주의 스피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마필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1번 우승지킴이는 거구의 체격에 선두력은 갖춘 마필입니다만 직선에서 결정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마필로 보입니다. 좀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편하게 선행 나설 경주 최단거리 레이스가 어울리지 않을까 보고요. 오히려 6번 그랜드 질주가 그래도 걸음을 늘려서 중거리 1600m까지 도전을 해봤고 앞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치면서도 직전에 5차까지 했는데 거리 내리는 6번 그랜드 질주가 그래도 이 구조 동반 출전 마중에서는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티 라이언이 이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선두력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이번 파티 라이언 요 신마가 의지적으로 선두 장악에도 나설 공산이 커 보이네요. 오히려 선행마를 저는 이번 이 파티 라이언으로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MC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편성입니다. 중심마에 대한 순서까지도 완전히 일치하는 경주인데 저 역시 9번 트루벨러가 이번 미승리마 경주인 만큼 검증된 말 없는 이 편성이라면 최근에 보여줬던 데뷔 이후에 보여줬던 아쉬움 이번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파티 라이언도 데뷔전이지만 약편성 만난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4번 탑나리스트도 직전 경주만큼만 뛰어도 이 편성에서는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도전할 수 있는 말 한 마리를 꼽는다면 전 11번 액톤 스마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MC께서는 직선에서 역습을 가할 말로 8번 스마트 위너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11번 액톤 스마일도 지금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직선에서의 추임력만큼 보여줬고 액톤파크 자마로서 늘어난 거리 얼마든지 이 말도 직선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후보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 11번 액톤 스마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경주 편성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던 말이 추입이 가능한 말이 8번 이 스마트 위너와 11번 액톤 스마일 2두의 마필이 그래도 최단거리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여력 있는 걸음을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8번 이 스마트 위너는 제가 늘어난 거리 이 가능성이 높은 복병 전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11번 액톤 스마일 직전에 역시
이 보여준 걸음으로는 종반의 걸음 여력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주행 자세가 완전치 않다라는 부분과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려났다라는 부분 다소 단점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좀 약제급 편성,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요 11번 액톤 스마일을 노려본직한 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요. 전개까지 유리한 이 9번 트루 벨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할수록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입상 이후 공백은 있지만 충분히 이 능력 발휘가 가능한 한두의 마필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력의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의외의 복병 전력의 입상 기대치도 가능한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라지푸타나라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데 사실 4세의 말입니다. 2017년 말에 주행 심사를 거친 후에 데뷔를 앞두고 작년 1월 달에 왼쪽 뒷다리의 파행으로 결국 데뷔를 못하고 5월 달까지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6월 달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했는데 또 왼쪽 뒷다리의 파행, 결국엔 왼쪽 앞다리의 파행이었죠. 그래서 다시 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서 1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이제는 파행에서 벗어난 모습, 주행 모습 안정돼 있고 전혀 완치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훈련 모습 좋고 데뷔 늦어졌지만 그만큼 힘이 차 있는 모습인 만큼 약편성 만나서 확실한 자신의 경주력 이번만큼 보여줄 수 있는 데뷔전 11번 라즈푸티나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은 6번 퓨전파크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적응을 못했을 뿐 아쉬움을 남겼지만 사실 경주력만큼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편성 자체가 직전에 비하면 분명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선입 전개를 이번에 해냈을 때 직선에서 직전과는 다르게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유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후에 약간의 병력 때문에 공백이 휴양 후에 2월 말부터 이제 훈련을 재개했는데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공백은 있지만 이상 없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에서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좋은 훈련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앞선에서 버티게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실버베스트도 직전 경주는 충돌 후에 밀리면서 출발을 실패했는데 직선에서 그래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선입권 가담까지 가능한 컨디션 좋은 3번 실버베스트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데뷔 늦어진 만큼 더욱 힘찬 모습 속에 약편성까지 만나 강하게 입상 도전할 11번 라즈푸타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역시 이번 경주는 보는 시각에 대해서 차이가 좀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함께 보는 마필에 대한 시각은 비슷한데 중심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6번 퓨전파크도 선입력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구도라서 저희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안쪽 3번 실버베스트는 직전에 양옆 충돌 속에서 진로가 심하게 막혔던 것을 내측 추진을 해서 추입으로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 역시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라즈푸티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분명히 좋은 모습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우선 라즈푸티나 한번 짧게 여쭤볼까요? 질병의 여파가 있었던 것과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역시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는 건 분명히 기대가 가는데 2월 2일 날 주행 심사에서도 워낙 마필 자체가 주행 불량기를 심하게 좀 기댔던 모습을 심했던 모습도 있었었고 직전에 통과를 했던 2월 23일 통과 시점 자체에서도 기댔던 모습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장고에 대한 교정도 없었었고 더군다나 기댔던 마필이 외선으로 있다는 것 자체는 데뷔전에서 분명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중심 마필에서의 의심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라즈푸타나라는 말이 제가 판단할 때는 휴양 복귀 후에 훈련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주행심사의 모습에서 2월 2일 주행심사, 그 다음에 2월 23일. 하지만 2월 2일 주행심사에 비해서는 직전 주행심사에서는 분명히 더욱 나아진 모습, 내적으로 기대는 모습이 약간은 남아 있었지만 2월 2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욱 좋아진 모습 보여줬고, 어쨌든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큰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능력, 잠재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최성진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 중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씀해줬으니까 당일 상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도 여기서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구마 폭스 컬러링이란 마필인데요. 직전 1600m는 생각보다 레이스가 이제 앞선에서 이제 계속 끌려다니면서 초반에 밀렸다는 것을 격차를 좀 줄이지 못했을 뿐 주폭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폭스 컬러링이나 마필 자체가 중속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전체적인 주폭의 여유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선행권의 마필도 없는 데다가 10번 유킨이나 마필 자체도 개인 때문에 여파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당일 상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실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폭스 컬러링도 이 레이스 흐름이라면 아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폭스 컬러링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올해 1월 4일 경주에서 제가 이 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방송 추천 경주로 제가 선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중심마로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입상에 성공하면서 뭐 약간 기대에 부응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너무 훈련 상태가 최상에 가까웠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승마랑 차이도 꽤 있었고 좀 힘겨운 입상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는 그 입상할 당시의 컨디션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해진 모습으로 결국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도 뚜렷한 변화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입전개 할 수 있는 말 중에서는 3번 실버베스트, 그 다음에 6번 퓨전파크, 이 말들이 훈련 상태가 더욱 올라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행마가 외곽에 있어요. 12번 다크 템플러, 여기 10번 유퀸이 이제 선두 가담할 수 있는 공산이 큰데, 내측 말들은 오히려 외곽에 있는 선행마들 때문에 살짝 가칠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중에서 10번 유퀴는 개인 대형 병력 공백 이후 출전하기 때문에 뭐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하더라도 약간 이 불안한 시선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선두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0번 유퀴는 자, 일단은 전개 유리마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9번 폭스 컬러링, 과거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남아있던 말인데, 자, 그 부분이 교정되었고 지난 1월 달에 드디어 1300m에서 데뷔 후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에는요 9번 폭스 컬러링이 1600m 출전을 했어요. 늘어난 1600m 중거리 출전이었죠. 당시에는 늘어난 거리에 부담감을 가졌는지 초반 중반에 중위 외곽을 돌면서 좀 약간 원하는 전개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도 기억 속에 있는데, 직전 당시는 그래서 1600m였지만 앞선의 두 마필로 결판이 났던 경주였죠. 약간 이 타이밍, 전개 미스를 범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앞선이 강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9번 폭스 컬러링이 이 단거리 1300m에서 종반 우수한 결정력을 발휘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이 9번 폭스 컬러링이 입상 도전 한 자리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11월 라즈푸타나 갈 길 바쁜 말이죠. 4세 때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주행 불량기도 있지만 모래를 싫어합니다. 최근에 지난 2월 23일 날 연습 주행 때도, 주행 심사 때도 직선 초입에서 모래를 맞춰 고개를 계속 돌리고 주행 불안한 부분을 노출했는데, 이번에도 얼마만큼요 11번 라즈푸타나가 실전 데뷔전에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할지, 그 여부가 입상 성패를 가려낼 조건이 되겠죠. 최성진 의원, 이 11번 라즈푸타나가 이 기대는 이유가 주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모래 민감성까지 그게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라즈푸타나는 사실 모래에 대한 검증도 지금 덜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내측으로 기대는 어떤 약간의 악벽 그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2월 23일 주행 심사에서는 많이 교정된 모습이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또 훈련 상태 매우 눈에 띄는 만큼 뭐 더 좋아진 모습으로 데뷔전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부산 삼경주는요, 신마 요 11번 라즈푸타나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은근히 선두 선행 앞선이 빠르고 강하게 느껴지는 레이스인데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눈길이 가지만 최근에 5등급 무대에서 다소간 짝승권에 아쉬움을 남긴 말이 이번에 편성호기를 만나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10마리 단촐한 구도인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구도예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뭐 잘 뛰었던 저 마필들 그리고 지금 아셨던 이 마필 두 마필이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가졌던 구도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마필들의 이제 전개나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경주입니다. 뭐 중심 6번마 활라황우란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시원하게 선행을 가주면서 여력감을 남겼는데 물론 이번의 경주 승급전이긴 하지만 분명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상대 선행권의 마필들에게 선행권을 내줬을 때 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후순위의 마필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2번마 고스트라이더란 마필 역시도 주폭 자체는 남다를 게 없죠. 나무랄 게 없죠. 정말 이번 경주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이 마필 자체가 모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직전 대비 유연명기소의 안전교체로서 지금 부중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 내측으로 갇힐 염려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모닝브라보란 마필 역시도 건초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천지굴건염에 극복을 하고 최근에 건초염이 약간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면서 선두권 페이스 잘 따라가고 있지만 물론 이번 경기 같이 있지만 결정력에 조금씩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부분도 이번 경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결국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요.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마필이 이 3두입니다. 안쪽 2번마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6번 한라황우 바깥쪽 9번마 모닝브라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편성인데 그 틈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염두가 필요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구도예요. 가장 유리해진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마필이 좋아 보입니다. 바로 안쪽 3번마 BK 운호란 전력인데 BK 운호란 마필 자체는 데뷔 이후 선행밖에 안 됐어요. 빠른 선행 아니면 선두권 외선에서 2선에서 선행에 가깝게 타주면서 운영을 펼쳤을 때 잘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승급하고 나서 그런 레이스를 만나질 못했었죠. 꾸준하게 적응을 맞춰주면서 김태경 기수와 호흡을 맞췄었고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던 전력입니다. 그러면서 11월 29일도 다시 한번 활약을 해줬었고요. 1월 27일 경주는 내측에서 의지가 없었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초반에 약간의 충돌 속에서 꾸준히 몰고 나오지만 순간적인 페이스가 밀려버리면서 주폭은 남대 운영의 미스, 운영을 제대로 살려나가지 못했었죠.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진 조건 속에 마필 상태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BK 운호란 마필 자체가 내외선을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도에서 이 편성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BK 운호는 반드시 가치가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강조 드려보고 싶었던 경주였습니다. 인기권의 3두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6번 한라황우, 9번 모닝브라보 모두 좋지만 그 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두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3번 BK 운호의 그 이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경주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중심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6번 한라항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 한라항우를 뭐 백동희 형도 가능성 높은 말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 안쪽에 있는 5번 전사후회가 예전처럼 도주성 전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직전 출발이 약간 삐끗했다는 걸 감안해도 이번 편성 자체가 6번 한라항우의 게이트 이점이라면 선행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행만 나서는 순간 충분히 중심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2번 고스트 라이더의 뒷심, 9번 모닝브라보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복병으로 선행형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곽에 있는 10번 한상독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였는데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엔 외곽 빠른 말한테 갇히면서 뒤로 밀려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월처럼 외곽에서 중속을 활용하는 경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선행형 말이 1번 골드티켓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텨서 입상을 해낸 만큼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10번 한상독주,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가능성 한번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개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6번 한라항우가 객관적인 성장세는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심마로서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은 최성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사 이후에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날개를 펴라, 안쪽에 있는 일본 니나까지도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였어요. 전사 이후에가 이제 강급된 말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발주로 스피드를 받아낸다면 저는 이 마필보다 빠른 마필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거나 한라항우가 옆에서 약간 밀리는 순간 외선에서 운영을 하는 환상독주로서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평가를 내려서 전 이번 구도에서 모닝브라보나 여타의 마필들이 쉽게 넘어서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외선 자체가 이번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이 선정한 4두의 입상 도전마 중에서 3번 BK 우노를 가장 우선순위로 추천해 주셨는데 자세히 내용을 잘 들어보고 살펴보니까 일견 충분히 이 편성에서 가치가 있는 말로 평가가 되네요. 자, 이번 고스트 라이더는 5등급 승급 이후에 지난 1월 13일 경주는 다소 어이없는 3차기였고요. 직전 경주는 파워터치 트리플 실버 편성이었죠. 그 강편성에서 3착을 했고요. 이번 고스트라이더 이번 편성은 직전보다는 한결 약제급 편성으로 예측이 됩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 거리도 내렸습니다. 유현명 기수 1월 달에 3착의 실패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고스트라이더 내린 거리 선이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고요. 6번 한라항우가 어찌됐든 여기서는 선행을 나서 버텨낼 듯하고 19번 모닝브라보 선두 선입 자유전개 이점이 있죠. 여기에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 보인 말이 있어요. 3세 앞말 7번 에이스크러쉬인데요. 직전에 데뷔 8점 만에 드디어 첫 승 달성한 말입니다. 당시에도 출발 후 추돌 여파 하지만 밀어 중속 스피드 이선 외곽 닿고 막판에 월등한 능력을 보였죠. 이제서야 뚜렷하게 힘들어진 모습과 따뜻한 봄이 되면서부터 전력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이 7번 에이스 크러쉬, 이 승급전에서도 이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 백동일 의원요 7번 에이스 크러쉬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대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한 번쯤의 검증이 좀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를 했어요. 에이스 클러쉬가 이제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 속에서 내측에서 갇힌 전개를 펼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다습주로이기도 했었고 선두권 2선에서 자리를 정말 잘 잡았던 운영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그런 전개가 쉽게 나올 거라고 평가를 못 내렸어요. 한라항우 옆에서 붙는다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바깥쪽에 붙어있는 모닝브라보도 선두권에 가세를 해야 되는, 또한 최성진 위원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환상독주도 외선에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승급전에 상대 마필들의 운영이 너무 빠르다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다소 공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리 스카이 리턴이죠. 하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가능합니다. 3번 BK 우노를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5등급 레이스. 자, 이번에 이제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에게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요. 최근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만나 변화 보일 마필. 일단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를 집중 분석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4번 프라이데이입니다. 데뷔전을 늦발로 망친 후에 휴양을 다녀와서 7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가.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 여유가 굉장히 큰 말로 판단되는 만큼 비록 승급전이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을 하는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또 8번 담양채강이라는 말이 도전말 중에서 눈에 띄는데 직전 경주 노멀 클래식이라는 굉장히 상승대 눈에 띄는 말, 그 말과의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도 버텨내는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사실 그렇게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앞선 전개를 잘 할 수 있는 편성인 만큼 다시 한번 앞선 버티기가 기대되는 말이고 안쪽에 있는 1번 타워 캡틴이 좀 눈에 띕니다. 직전부터 서서히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말인데 직전 경주 이후에 더욱 변화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5등급에서 경쟁력을 이미 보여줬던 말인데 이후에 컨디션이 저조했다가 다시 올라온 만큼 뭐 충분히 능력은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말인 만큼 훈련 모습 좋아진 1번 타워 캡틴의 도전도 말씀을 드릴 만하고 여기에 3번 서미트 투데이가 도전이 가능합니다. 전개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쪽에 1번, 2번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서미트 투데이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만큼 전개 이점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잠재력 한 수 위에 4번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후순위 자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나요? 쌈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발주 자체가 좀 좋지를 못하고 흐름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뭐 휘양이 보여주고 있는 워낙에 지금 여력감 자체가 좋았던 마필이라서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이번 구대에서는 저 역시도 함께 인정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3번 서미트 투데이도 함께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6번만 재생명리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약간 충돌 피해 속에 1600에 도전을 해서 아쉽긴 했지만 1300m라면은 충분하게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이번 구대에서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선행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그래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공백 이후에 시원하게 선행권을 장악하는 레이스를 가져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갇혔던 운영 속에서는 아쉽긴 했지만 외선에서 상대를 피하는 운영 속에서는 충분히 자기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9번 스위트파크라는 전력이죠. 어차피 안쪽 4번 프라이데이란 마필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각지를 정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밀고 오는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할 거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9번 스위트파크가 레이스 장악을 했을 때 빠른 마필이 없더라면 이 마필도 시원하게 리차드 기수 이번 경주 장악 이후에 버티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하는데 9번 스위트파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참 고민을 했던 말이 9번 스위트파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경주 분명히 편성상 유리함이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 끝에 그래도 훈련 시의 어떤 상승세는 3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바로 3번 서미트 투데이인데 이 서미트 투데이 또 기수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말로 3번 서미트 투데이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9번 스위트파크가 전개 이점이 있는 만큼 최종 상태까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말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2두의 마필 4번 프라이데이와 8번 담양최강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하고요. 여기에 가세하는 게 3번 서미트 투데이인데요. 4번 프라이데이는 작년에 데뷔전에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경주를 망쳐버린 그 아쉬움이 있었죠. 공백 이후에 직전에 황골 탈 때 발주 매끄러워졌고 월등한 그 근성과 결정력을 갖춘 모습으로 우승을 했어요. 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뭐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프라이데이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8번 이 담양최강도 기대는 확벽이 규정되며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역시 승급전 2.5 감량 혜택까지 8번 담양최강이 되겠고요.
이게 뭐 3번 서밋 투데이가 가세하는 구도인데 북방 전략 한도 있죠. 아까 잠깐 백동일 의원이 언급했던 말인데 6번 재생명리입니다. 공백이 마방 이적이 작년에 있었고 24조로 작년에 이적을 했죠. 9월 달에. 지난 1월 20일 경주를 보면요. 가보데이 그 강한 전력의 선행마 그 편성에서 또한 트리플 실버 지난주에 또 일요일 날 2차 입상을 했죠. 그 편성에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당시 1300m 창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으며 3착까지 했던 말인데 직전에 6번 재생명리는 1300m 3착 이후에 2월 달에는 1600m 출전. 점프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그리고 초반이 항상 뒤처지는 말인데 직전에는 외곽에서 직선 구간이 기니까 출발의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라 그런지 당시 6번 재생명리는 외곽에서 다소 무리하게 약간 무빙성 전개를 펼쳤습니다. 외선 감아서 계속 전개를 펼치더라고요. 그만큼 무너진 거죠.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1300m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차분하게 참고 한 발 그 몰아쓰는 전략으로 강편성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라는 거죠. 6번 재생명리가 오히려 줄어든 1300m 거리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준 의원 6번 재생명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재생명리는 블루핀의 자마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데뷔 때부터 눈여겨봤던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보단 지구력에 강점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분명히 블루핀도 1등급에서 장거리에서 굉장히 잘 뛰었던 말인데 물론 이 말이 그 당시 1300m 1월 20일 경주에서 잘 뛰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보데이라는 워낙 강한 선행형 말이 앞선을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구도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앞선에서 어떤 다른 말들을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없는 편성인 만큼 조금 더 늘어난 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6번 재생명리는 다음 타이밍에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최근 6개월 경주를 보면은 작년 10월 19일 날은 1300m 2차기 입상을 했어요. 1600m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늘어난 거리니까 좀 더 서둘러서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 개념인지 더 못 뛰어요. 오히려 1300m가 최근 6번의 경주 중에 2번의 경주가 2착 3착이잖아요. 1300m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6번 재생명리. 말씀드렸지만 이 1300m에서 아무래도 앞선에서 강한 선행형 말이 앞선을 장악을 해줄 때 이 재생명리가 반사이익을 얻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1300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고 1600m도 얼마든지 느린 흐름에서 선입형 전개를 할 경우에는 뒷심이 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1300m는 좀 재생명리 입장에서 그렇게 썩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부산 5경주는요. 자, 공백 이후 일치월장한 전력. 승급전에서도 충분해 보입니다. 4번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 검증을 받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현등급에서도 아주 꾸준한 능력을 보이는 말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과연 마지막까지 스태미너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말이 이 편성에서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중반부 6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1600거리 11마리. 쉽지 않은 구도이긴 하지만 중심을 잡고 접근해 본다라면 좀 더 강력하게 강한 모습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경주로 추천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크게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인 구도인데요. 이번 경주까지는 여전히 전개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의 회복세 이번 경주 이어갈 수 있는 그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굿먼 스톰골드라는 전력이죠. 데뷔 초부터도 단거리 순발력에 여유가 많았던 전력인데
약간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잘 못 뛰어주는 전형적인 선행권의 모습도 많이 보였던 전력이에요. 서서히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모래를 맞는 것을 싫어해서 운영 상황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 3착 승급했던 그 경주부터 활약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프리시드가 이끈 페이스를 견뎌내면서 2위권까지 그 스피드를 이어갔었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이탈이 가장 빨랐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했고 상대보다 불리한 전기를 극복해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구도 자체에서는 선행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안쪽에 있는 6번 아델의 신이라든가 7번 정수시대 정도, 특히나 정수시대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두 마필의 스피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스톤골드가 훨씬 앞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스톤골드는 무리하게 그 마필을 넘어서는 선행보다는 그 마필에 맞춰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마필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정수시대가 스톤골드를 압박하면서 하는 운영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구도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 좋았던 전개 좋았던 구먼 스톰골드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구도입니다. 후순위 도전권 안쪽 1번마 컬린 판타지 그리고 5번마 아임리오 스타와 8번 아임리오 호프를 소개드립니다. 1번 컬린 판타지는 19조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4조로 작년 7월 달에 이적을 했던 전력인데요. 이적 이후 꾸준한 준비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11전 만에 드디어 첫 입상을 거뒀습니다. 앞선에 강하게 붙여도 안 됐었고 너무 참았어도 안 됐었고 그 운영을 정말 잘 해줬어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어서 조성국 이순 좋은 호흡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난 만큼 성장 가능성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5번마 아임리오 스타는 직전에 발주가 늦어버리면서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이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고 뛰기 시작하면서 1월 11일 단거리에서 활약을 했었고 이미 1600거리에서의 입상력이 다분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8번마 아임리오 호프란 마필도 직전 경주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었고 전형적으로 모래를 맞으면 안 뛰었던 마필이 1월 18일 경주부터 모래를 맞기 시작하더니 직전에는 아예 차분하게 참고 타는 한 발이 가능해졌어요. 여전히 가벼운 모습 주폭 자체가 워낙 좋았던 8번마 아임리오 호프는 직전의 경주가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경주도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그 이전 경주 모두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으로 입상을 거두고 있는 9번마 스톰 골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 노림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 있게 보답드릴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도 일치하는 만큼 더 강하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9번 스톤골드를 중심마로 또 중심무착마로 1번 컬린 판타지까지 모두 동의하는 만큼 강하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도 속에서 한번 복병으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3번 영광의 팩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 팩터의 자마입니다. 이 더 팩터의 자마들이 부산에선 영광 승리라는 말이 있고 서울엔 크레이지 팩터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다 스피드에 좀 치중된 단거리 혈통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1600m 또 서울 같은 경우는 1400m 굉장히 그 거리 이상의 거리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코너 2번 곡선을 2번 도는 경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광의 팩터 같은 경우 1800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엔 강급되고 직전 1600에서도 무너지긴 했지만 훈련 상태 올라오고 이번 경주는 정말 빠른 말이 없는 편성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한번 영광의 팩터의 기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습에 대한 가능성은 저 역시도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버텨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영광의 팩터를 무시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강급되고 분명히 선행을 가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선행을 나섰습니다. 선두 4채까지 나섰어요. 그런데 직선 코너 들어오자마자 무너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하염없이 무너졌죠. 이번에도 선행은 충분히 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정수시대도 압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할 거고 바깥쪽에 있는 9번 스톤골드도 너무 벌어지지 않는 격차 속에서 압박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압박 없이 혼자 도망가는 운영이라면 몰라도 선행권에서 분명히 좌시하고 있는 마필이 있는 이번 경주에서 3번은 영광의 팩트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자, 곰곰이 따져보면은 상당히 다수의 도전마들이 혼재되어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선택 취합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능력 있는 인기마가 어떤 말이고 불안성을 내포한 과도한 인기마가 어떤 말일지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언급 안 해주셨던 말 중에 7번 정수시대, 6번 아들의 신 등이 있죠. 7번 정수시대는 데뷔전 경주부터 1600m를 뛰면서 우승을 했던 말이에요. 자, 이후에 다소 부진했지만 직전의 공백 이후에 완벽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선두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4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자, 이번에 오히려 정상 주기와 꼭 승급 전에 3.5km 감량 혜택도 있습니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9번 스톰골드가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도 7번 정수시대가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1600m는 충분히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요 7번 정수시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정수시대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라도 다실박 이수가 안장을 차고 있고 직전에 보여준 더군다나 휘양 공백전에서 보여줬던 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 끄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번 경주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행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마필로 9번 스톰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톰골드하고 정수시대는 같은 선행권에서 입상을 한다라고는 저는 결론을 내리질 못했어요. 결국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나머지 언급되었던 마필들의 주폭인의 변화가 상당히 우수했다고 느껴졌고 선행권에는 결국 스톰골드가 살아남는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정수시대를 정수시대를 좀 내려놨을 뿐 능력 자체를 판단을 해서는 아예 안 된다고 저희 역시도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구도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처럼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한 구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최근에 현등급에서 4등급에서 16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자력 입상이었고 전개까지 유리한 말이죠. 이번에도 높은 연투 대치가 있는 9번 스톰골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거론될 수가 있는 구동인데 그 마필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만은 정확히 삭제 처리해드리고 여기서 그야말로 입상이 가능한 진카 인기말을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한 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4등급 무대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연전 연승을 거두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 단거리 레이스에다가 당일 모처럼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그리고 전개 변수까지 많이 작용할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모습상 직전 경주와 확연히 변화가 관찰되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하는데 그 컨디션 상승돼 확연한 말을 과감히 중심마로 추천드리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11번 그레이스톰입니다. 이미 현등급에서 입상과 3착을 거두면서 경쟁력만큼은 이미 입증을 한 말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컨디션 저하된 모습 속에 자신의 경주력을 발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게다가 경주 흐름까지 맞지 않아서 완전히 고전을 했는데 직전 경주 이후 컨디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경주 앞두고 조윤건 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하면서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컨디션 최상까지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선 경합이 불가피한 편성까지 만난 만큼 모든 여건이 유리한 11번 그레이스톰을 과감히 중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들로 판단이 되는데 8번 유니언퀸, 5번 펠라로프, 마지막으로 4번 벌마천하까지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 8번 유니언킨이 눈에 띄는데 왼쪽 다리가 좋지 않아서 평골절 수술을 받은 뒤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기본 능력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또 완치된 모습을 최근에 훈련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펠라로프와 4번 벌마천하도 단거리의 경주인 만큼 앞선에서 자리만 잡는다면 1200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최상으로 올라와서 체근 부진 많이 할 수 있는 11번 그레이스톰을 중심으로 훈련 상태까지 감안해서 도전말 중에 최선 압축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레이스톰이 이번에도 훈련 변화가 어느 정도 느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과감한 것 같습니다. 뭐 활약을 해준다라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되긴 하는데 그레이스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스 흐름 다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줄 중에서는 결국 저는 5번 팔라로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했고 뭐 벌마천하라든가 유니언킹 같은 경우는 무리한 선두권 경합보다는 그냥 싸우지 않고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구도로 좀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레이스톤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선이 아예 무너져야 입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합 없이 흘러간다라면 그레이스톤의 입상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질 거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앞선에서 경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추임마로서는 굉장히 좀 타이밍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번 편성 자체가 1200m고 1200m에서 지금 출전하는 선행형 말들이라면 모두 다 앞선에서 버티기를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앞선에서 자신의 스피드를 100번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선에서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편성으로 저는 판단하는 만큼 11번 그레이스톰의 전개의 유리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같이 선행권에서 저는 조건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에서 3번 볼드룰즈로 판단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볼드룰즈도 선두권 공략에서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두권 2선 정도만 가담을 해도 매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직전에서도 중앙 A선에서 3선까지 코너에서 약간 코너력이 좋지를 못해서 그랬지 마지막까지 뛰려는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정우주 기수의 감량 조건 속에서 게이트까지 좋아졌더라면 저는 이 마필도 이번 선두권 가스 세력에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3번 볼드룰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3번 볼드룰즈가 사실 현 등급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스피드가 좋은 말로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컨디션이 분명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이 말이 또 워낙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이 선행 또는 선행마 옆에서 또는 모래를 피해서 전개를 주로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3번 게이트라고 해도 앞선에 있는 빠른 말들이 밀고 나갔을 때 안쪽에 갇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경주력 발휘를 못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전개 여건상 또 컨디션 훈련 모습 감안했을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그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평가가 드는데 그 중심 축의 말이 11번 그레이스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10월, 8월 달에 단거리 1200m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말이 안 된다라고 평가가 들고요. 최성진 의원이 11번 그레이스톰이 상당히 훈련 변화가 왔다라는 부분 핵심 포인트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11번 그레이스톰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주목 관심권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을 테지만 최성진 의원이 아주 높게 평가하시고 강조해 주셨네요. 당일 상태감까지 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편성은요 앞선에서 결판 날 것 같아요. 4번 벌마천하가 나서서 8번 유니언퀸이 붙고 8번 유니언퀸은 이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뭐 컨디션 전혀 하자 없고 워낙에 보여준 능력이 세죠. 5번 펠라로프도 선두권에서 그럼 4번 벌마천하 8번 유니언퀸 5번 이 펠라로프 정도로 앞선에서 레이스가 펼쳐지고 그대로 끝날 듯한데 여기에 11번 이 그레이스톰이 분명히 올라온다라는 부분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이 한두 더 있잖아요. 10번 She Just Win. 최근에 항상 타이밍 못 잡고 전개 꼬였죠. 최성진 의원요. 10번 She Just Win. 막판 한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10번 She Just Win도 현 등급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어느 정도 사실 1600m 경주에서 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 경주는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세가 저는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말을 굉장히 주시를 했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00m라면 그동안 시저스윈이 충분히 능력 발휘를 했던 경주 거리고 뭐 직전에 전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컨디션에 좀 하자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실발 기수가 이번 경주 마무리 훈련까지 해가면서 공들이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그 당시 좋았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좀 최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자, 11번 그레이스톰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소 공격적인 그 추천이지만 그만큼 최성진 의원이 열심히 준비했고 훈련 컨디션에 변화를 포착했다.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요 11번 그레이스톰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단거리 경합 선두 레이스 이겨낼 마필 전개 유리마 컨디션 좋은 마필 등등으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방송 추천 8경주로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압축이 필요한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보여준 액면으로 12번 바벨 드림, 11번 예스 퍼펙트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자, 12번 바벨 드림은 데뷔 전 실격 이후에 절치부심 11월 2일 경주에서 선행마로 변신하더니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에 경남 도밀법의 그 간편성 구도의 대상 경주도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 시종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 예스퍼펙트의 석패 하지만 1400m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공백 이후 7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컨디션 하자 없고 늘어난 1600m도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또한 선두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한 12번 바벨 드림이고요. 11번 예스퍼펙트는 역시 데뷔전에서 전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노출했는데 이후에 뚜렷하게 그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연전 연승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경주는 바벨 드림과의 시정 경합 속에서도 막판에 신승을 거뒀단 말이죠. 직전 경주는 많은 주목받고 3착인데 당시 출발 후 추돌 여파도 있었지만 다소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힘한 배가 안 된 선행.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없을 것으로 봐요. 다실바 기수의 기용 요 11번 예스 퍼펙트 선두권 자유전 개이점 다시금 살려볼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두마필 구도를 깰 수 있는 말이 1번 투펠러로 보입니다. 장기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에 아직은 제 컨디션 찾지 못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2월 3일 경주가 비가 많이 와서 아주 불량주로였죠. 당시 이 코너에서 1800m 거리 이 코너에서 무리하게 무빙 전개를 펼치며 상당히 무리했어요. 당시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초반에 서두르는 걸로 응수했다가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다가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1번 이 투펠로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 5번 아임여마더가 역시 현등급에서 장거리 18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연달아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 이번에 휴양 공백 이후 눈 감아 쉬고 나오는데 역시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보장된 만큼 내린 1600m 거리에서는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5번 아임여마더의 선전기 대치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늘어난 거리 충분히 전개 우위를 또한 능력 우위를 발현할 수 있는 12번 바벨 드림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에서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편에서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이 되네요. 예스퍼펙트, 바벨드림, 예스퍼펙트. 어떻게 이제 인기몰이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옥석 잘 가려주실 거라 확신 갖고 있고요. 여러 대 다른 마필들도 괜찮지만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전개점을 가져간다면 이 마필이 계속 눈에 좀 띄어서요. 3번 오성킹 이지입니다. 1400m, 1600m 선행 갔을 때 더 잘 뛰어주는 마필이기도 한데 10월달의 경주에선 선행 아닌 조건도 버텨낸 적도 있고요. 직전 휴양 공백 이후 1400에 도전을 해서 이탈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던 전력입니다. 어차피 최외선에 있는 11번 예스 퍼펙트나 바벨 드림이 무리한 선행보다는 안쪽에 한 마필을 두고 운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 레이스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4번 오썸킹 이지가 상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펼칠 수 있는 이번 구도라면 기습 이후 버티기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3번 오성킹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선행은 의지이고 보여준 순발력에서 3번 오성킹이지가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는 공산이 크지만 오히려 게이트 외곽에 있는 11번 예스퍼펙트와 12번 바벨 드림이 이 직전 대비 늘어난 1600m 거리에서는 서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선두 장악에 나서려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3번 오성킹이즈는 내측에 갇혀 전개를 펼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여준 능력상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인 12번 이 바벨드림과 11번 예스 퍼펙트의 이 동반 입상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하겠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말들 모두 다 네 마리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틈을 노려볼 말 저는 6번 서강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직전 경주도 언급을 드렸단 말인데 직전 경주 하필 출발할 때 막히면서 출발을 완전히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누추입이었는데 정상 출발이었다면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했다라는 판단이고 이미 3등급에서 12월 2일에 보여줬던 경주력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되는 말인 만큼 이번에 11번, 12번 빠른 말들 보내주고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6번 서강대로의 기습 복병 역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번 서강대로는 일단 초반에 항상 밀리는 말이죠. 최근에는 후미를 맨날 쳐지고 직전에 1초 정도 늦발을 했고 이번 편성 강합니다. 선두권 그리고 선의권에서 강한 전력이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6번 서강대로는 더 컨디션에 급격한 변화가 포착될 때 그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까지 가장 유리하죠. 12번 바벨 드림을 중심으로 도전권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중거리 1600m 레이스고요. 최근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만큼 못 뛰어준 마필이 이번에 기대치가 있고 공백 이후 실전하는 말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1612마리 출전 구도 비슷한 능력 마필들 꽤나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아쉽게 승급전에서 상대를 강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외곽 12번 부경볼트가 운영에 좀 아픔을 겪었던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라면 회복세를 기대하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골막 때문에 3길 휴양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녀오고 나서 30kg가 불 정도로 마필 상태가 좀 체중의 변화가 좀 심했던 전력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 운영을 해 나갔고 연투를 이어왔었죠. 직전의 경주는 게이트가 좋았던 모습이라서 좀 욕심을 냈습니다. 내측 선입에서 선두권 그 싸움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코너까지 싸우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엔 다르죠. 1600거리에 선행권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선입이 한 발에 좋은 부경볼트로서는 오히려 외선에서 전개 이번만큼은 실전만화 가능성 상당히 높은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6번 탱이바이트, 9번 캡틴 가이 그리고 10번 레드 클라우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6번 탱이바이트도 59만 신차 2개월 능력 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휘황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빠릿한 예전의 그 모습도 살아났고 재검 당시 보여주고 있는 그 스피드나 탄력 자체 무엇보다 중속이 살아났다는 그 점은 오랜만에 공백전이긴 7주 만에 공백전이긴 하지만 직전의 모습 이후에 도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회복세의 마필 강조드리겠고요. 9번마 캡틴 가이란 마필이 1조 자체가 원래 기대주였습니다. 그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더 남겼지만 휘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2월 달의 경주도 그랬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는 빠른 페이스 속에서 발주인의 요동이 있었었고 나올 때 충돌 피해 속에서 전개가 완벽 꼬여버렸죠. 1600거리 선두권 외선 자리 잡는 모래 피한 전개라면 캡틴 가이 최근에 회복세 빠른 마필 많지 않은 만큼 변화기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 레드 클라우드는 이번 경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2월 3일 경주 때는 오른다리 저름 때문에 파행 때문에 좀 출전 제외가 됐던 마필이기도 한데 선행력이 워낙 좋아서 승급전 자체에서는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오랜만에 이제 건조주로 자체에서 선행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회복세의 모습 속에서 이번엔 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만큼 이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까지는 꼼꼼히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승급전 늘어난 거리 무리한 운영 속에 아쉬웠지만 해볼 만한 상대와 흐름을 만난 12번마 부경볼트를 좀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좋은 적중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이번 경주에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저는 10번 레드 클라우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선행 가능성도 높고 뭐 선행을 꼭 못 나서더라도 선입 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는 만큼 또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선 후에 어피어 굿맨이 차츰 올라오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 어피어 굿맨의 어떤 그 경주력이 이후에 봤을 때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그 어피어 굿맨처럼 강력한 선행형 말이 출전하지 않는 만큼 앞선에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면 충분히 1600은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탱이바이트의 컨디션 회복세도 주목을 하고 있고 4번 곧장이란 말도 도전이 가능한 복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서두르는 전개를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추임력 발휘를 결국 실패했지만 12월 말에 이미 3등급에서 추임력 발휘를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분한 전개라면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저는 5번 사키사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뒷심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 10번 레드클라우드가 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긴 해도 11번 하늘공주와 또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는 6번 탱이바이트도 의욕적으로 앞선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앞선에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5번 사키사키가 직전에서 추임력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5번 사키사키의 컨디션 회복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선행권에 그 레드클라우드 캡틴 가이도 있고 테이바이트나 이제 하늘공주 같은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좀 가담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선두 선입에서 경주 운영이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아마 곧장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무리한 운영했던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화필의 가능성 열어두더라도 사키사키는 추임력에서 좀 계속 좀 빠른 페이스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안말로써 이번 경주도 조금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싶어서 전 조심스러운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600m 레이스 구경주 12번 부경볼트가 직전의 승급전에서 졸전이었습니다만 그 거리가 1800m, 이번에 적정거리 1600m이기 때문에 12번 부경볼트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6번 탱이바이트가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주행 심사 시 3월 2일 날 상당히 제 컨디션 찾은 모습 속에 건재함을 보였기에 기본 기량이 뛰어난 6번 탱이바이트 이번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로 보이네요. 자, 여기에 한두 더 있죠. 8번 백만돌입니다. 발군의 추임 능력을 갖춘 마필이에요. 과거에 이 1600m에도 상당히 강점을 지녔던 말이고, 자, 오랜 공백 이후에 1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직전에 2월 3일 경주 당일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고 질퍽질퍽한 불량주로였죠. 선두권 흐름도 상당히 빨랐던 구도 속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위권에서 경주를 펼쳐내며 막판에 특유의 한 발 올려붙이는 뚝심 있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제는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 다시 한번 1600 출전합니다. 직선에서 분명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그리고 정상주로 컨디션에서는 충분히 1600m는 기대치가 있는 8번 백만돌이인데 백동일현 이 8번 백만돌이 제외하신 이유 궁금하네요. 열어두고 싶은데 좀 고민이 이제 순서 자체에서 좀 밀렸어요. 백만돌이 같은 경우는 너무 바닥 주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휴양을 다녀와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정도윤 교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계속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이제 주로 조건과 상태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라면 이마필까지는 가치가 저희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백만돌이는 좀 열어두고요. 당일 상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격까지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2번 부경볼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9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0경주는 이어지는 11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에요. 2등급 1400m 레이스죠. 자, 대선 경주에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이 이두가 있고, 하지만 6번 바람의 흔적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그래도 2등급 무대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1400m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지난 12월 경주는 1등급 점핑 출전해서 그래도 선전을 펼쳤고요. 최근에 두 차례 경주 모두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6번 바람의 흔적이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고 모래 맞고 인코스 흠이 쳐져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외측으로 나온 그 게이트 여건에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하고요. 적정거리 출전에
임성실 기수, 대선 경주의 선언이죠. 임성실 기수가 이번 주에 딱 한 마리 탑니다. 태훈이가 있겠죠. 1400은 센 말이고요. 6번 바람의 흔적,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8번 퍼스트체인저가 경남 동일보배 강공선행 작전으로 우승했던 전력인데 그 다음 경주가 호흡기 질환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아쉬움. 하지만 직전에 우승할 때 다시 호흡기가 좋아진 듯 전력 회복세를 보였던 말입니다. 어찌됐든 선행이죠. 늘어난 1400m 거리도 1승 기대치가 있어요. 8번 이 퍼스트체인저고요. 자, 7번 디바이드 윈드가 작년도 키아라 컵마일 대선 경주 3관 첫 번째 경주 우승 전력인데 코리아 더비에서 4착 졸전 이후 좌중수부 심지 굴건 인대염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요. 오랜만에 복귀 전 치르지만 기본 기량이 뛰어난 말이죠. 요 7번 디바이드 윈드의 복귀 전 기대치. 여기에 3번 위스퍼 위시가 직전 승급전에서는 역시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4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직전에 4착의 아쉬움 만회할 3번 위스퍼 위시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능력기수 안장 전개까지 유리합니다. 6번 바람의 흔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저희 또 보는 시간 거의 비슷해요. 순서가 좀 다른데 저는 디바이드 윈드가 지금 44주 만에 나오는데 재검이나 훈련 상태 자체가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뭐 더비에서 4착의 아쉬움은 있지만 공백전이어도 저는 이편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믿어서 중심축으로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위스퍼 위시라든가 뭐 바람의 흔적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의 좀 변화가 좀 기대가 돼요. 안쪽 2번 뜨거운 함성이죠. 승급하고 나서도 1800m에서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전개도 활약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정말 아쉬웠죠. 만약에 견성원 기수가 직전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 경주에서 의지를 갖고 운영했으면 우승입니다. 초반부터 의지 없이 직선 통과 시점까지 채찍 한 발 안 됐어요. 이 1400거리에서 어차피 선두권 경합이 일궈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뜨거운 함성의 최근의 변화 자체는 이제 권성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변화를 보일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직전에 이제 선두권이 와르르 몰락한 단거리 1200m에서의 4착이긴 한데 물론 변화는 보였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상대가 워낙 강하고요. 늘어난 1400m이고 맞상대가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이번 뜨거운 함성이 한마디로 입상 도전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뭐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7번 디바이드 윈드를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다리가 안 좋아서 주가 길어졌는데 완치된 모습인 만큼 훈련 시 완치된 모습인 만큼 단거리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7번 디바이드 윈드의 선정 가능성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8번 퍼스트체인저나 6번 바람의 흔적 모두 동의하고 이번 뜨거운 함성 같은 경우는 직전에 분명히 훈련 컨디션의 변화가 있어서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좋은 만큼 또다시 도전 가능하다는 부분 백두현 의원과 의견 함께하면서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게이트 외곽에서 모래 덜 맞고 전개를 펼쳐낼 겁니다. 6번 바람의 흔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인지라 편성도 단촐하고요. 입상마 윤곽이 드러납니다.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그 내용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 집중 분석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7번 로카드 세븐입니다. 최근에 늘어난 거리에 적응 못하고 계속된 능력에 걸맞지 않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1800m에서 한 번 선전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말의 목에 쪽 형제마로 19조의 말이었던 오뚝오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 쪽에 강점이 있는 단거리에 더욱 유리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거리를 줄였고 또 더군다나 편성상 앞선에 배다리 한이 안쪽에 있는 2번 배다리 한이밖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이번 배달의 한이가 1400m를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따라간 후에 직선에서 역전 가능한 7번 로카드 세븐의 전개 우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1번 포텐셜도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2등급에서 이미 입상을 거둔 능력 검증된 말입니다. 최근 컨디션 저조가 문제였다고 판단되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상승세 확연한 만큼 게이트 직전까지 얻은 1번 포텐셜이라면 이 정도 편성에선 도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8번 카스바 프린스 여전히 좋은 모습인 만큼 모래 피해야 되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직전 경주도 모래를 어느 정도 피하는 모습 속에 충분히 직선에서 뒷심발이까지 해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 확연한 8번 카스바 프린스의 도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3번 블루타임을 복병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대상 경주에 출전한 만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공백에 완전치 않은 컨디션 속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훈련 컨디션 올라왔고 주기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이번 경주 추입 복병으로 가능성 있는 말 단촐한 편성에 더욱 유리해진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7번 로카드 세븐이 편성을 만났고 훈련 컨디션 좋아진 만큼 줄어든 거리라면 도전 가능한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말들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촐한 구도지만 설명 잘해주셨고 저희 또 보는 시각 자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중심으로는 저 카스파 프린스가 아직도 보여줄 거리는 좀 남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마필 자체가 스피드는 월등히 좋았었죠. 이제 끄는 게 좀 심했던 마필인데 거세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작년 4월 달부터였나요? 이제 거세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마방 이적하면서 상당히 마필 자체가 올라왔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우연이 아니란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단순한 구도라면 역습 타이밍이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포텐셜에 대한 이견 없고 로카드 세븐도 혈통적 기대치뿐만 아니라 줄어든 거리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빠른 마필이 이번 마 배달의 한이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분명히 이 마필 빠릅니다. 바로 6번마 골드문이죠. 골드문 엄청 빠른 선행 마필이었잖아요. 이 마필도 거세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따라가는 연습했고 이제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된다는 거예요. 직전에 이제 2000m 의미 없고요. 10월 19일 의도적으로 따라갔던 경주였었고 배달의 한이밖에 없는 이번 경주에선 선행이든 이선이든 가장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6번 골드문도 여기서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6번 골드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6번마 골드문이 제가 말씀드린 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말 중에선 분명히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말로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에 좀 그런 도주성 전개까지 하던 말이었는데 이제 상위 등급으로 올라오면서 차분해진 주행 시스템 속에 따라가는 전개로 뒷심발휘하는 모습 2등급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모습을 입상 경쟁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근에 주행 습성을 봤을 때 이번 경주도 선행을 꼭 배달의 한이와 밀고 나간다는 전개보다는 저는 선입 후에 뒷심발휘하는 그런 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6번 골드문의 경주력 기본 능력은 인정하는데 좀 주기가 길어진 부분 또 산통이 있었던 부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최종 상태까지 확인했을 때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가능성 열어두고 싶은 말입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은근히 빠른 말들도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2번 배달의 한이, 6번 골드문, 7번 로카드 세븐. 하지만 8마리 단촐한 편성에 여타의 마필들도 치열한 자리 경합할 필요 없이 상당히 이런 편성 자체가 오히려 이 추임마들도 자리를 편하게 잡고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적정거리 출전, 동거리를 2연속 입상하고 있는 8번 이 카스바 프린스가 아무래도 역편성에서는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선두권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결국 직선에서의 확실한 결정력 싸움에서는 이 8번 카스바 프린스가 월등하게 앞서지 않을까 싶고요. 7번 로카드 세븐은 파행으로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장거리 아무래도 아직은 베스트 아닌 이상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려 출전하는 부분 정상적이죠. 7번 이 로카드 세븐과 안쪽에 1번 포텐셜. 자, 역시 동거리를 2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다가 최근에 이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컨디션까지 이 두 마필 구도로 8번 카스바 프린스의 1번 포텐셜과 7번 로카드 세븐 이 뚜렷한 3파전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11경주 정리해드리면요. 공백 이후에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죠. 7번 로카드 세븐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 부산 경마에서도 참 엄청난 결과가 도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산 7경주였죠. 제가 쭉 경마를 해보면서 2009년인가요? 그때 나온 이후로 실로 엄청난 그 결과물이 지난 금요일 부산 7경주에 도출이 됐었는데요. 인기마들 간의 동반 입상이던 정말 엄청난 마필들 간의 동반 입상이건 모두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숨어있는 1%의 가능성까지 찾아내야지만 이 어려운 흐름의 경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항상 머리 싸매고 고민할 테니까요. 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어렵게 진행되는 이 경마의 흐름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번 금요 경마에서도 좋은 성과가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